안녕하세요. 월요일 왁자지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박진영 교수님. 예, 저기 새벽까지 축구 본다고.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환상적이었습니다. 나 4시까지 봤어. 진짜. 그래도 저기 어디 응원했어요? 저는 저기 프랑스를 응원하는 거 싶었는데 메시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메시. 이상민 PD는? 저는 어제가 윤석열 대통령 생신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아르헨티나 이기는 거 보고. 예. 괜찮다고? 예. 이기는 거 보고. 예. 어디 응원했냐고? 저는 당연히 아르헨티나 응원이죠. 아르헨티나 응원했어요? 예. 우리 신 변호사님. 저는 원래 메시 팬입니다. 오. 메시 좀 닮은 것 같아. 그것도 닮았다고요? 예. 그런 얘기 처음 듣습니다. 닮았다는 사람 얘기 많이 듣는데. 아니 제가 계속 흔하게 생겼나 봐요. 다 저를 닮았다고 요즘 그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좀 약간 슈퍼주니어 이특. 진짜요? 지금 뭐 그러네, 이특 악성 댓글 올라옵니다. 이근 아니고. 주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자랑하는 김민규 작가는 어디 응원했어요? 저는 음바페. 음바페 프랑스. 네, 네, 전반전만 보고 끝났다 싶었는데 음바페가 그 끝까지 다 봤어요? 네. 박영식 에디터님. 저는 뭐 이제 그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과거에 예. 남미 선수들이 가끔 이제 그 국제 경기 나와가지고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미와 이제 유럽이 붙으면 유럽을 많이 응원하는 편이면서 프랑스를 응원했었는데 이게 뭐 자고 일어나 보니까 3대2까지 맞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뭐 졌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이길 때는 프랑스 응원하다가 2대2 되고 나서는 다시 아르헨티나 응원하다가 끝까지 더 스윙 계속 보통. 들어가요. 안철수 스타일. 스타일로. 끝까지 계속 하라고. 근데 너무 역대급으로 재밌었던 경기였어요. 나는 저기 메시가 이거 트로피 들어올릴 때 눈물이 나더라고. 난 그것까지는 안 보고 그냥 페널티킥 하는 것만 보고 잤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참 재밌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전당대회 룰을 개정을 했어요. 아이고. 신 변호사님 예, 설명 예. 좀 해주시고. 백대빵. 예, 뭐 지금 뭐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이 한 글자로 설명해 주시다시피 백대빵? 그냥 100대 빵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당심이 원래 7 네. 그리고 민심 3으로 하던 이제 기존의 룰을 변경해서 이번에 이제 화끈하게 당심 100%로 가겠다.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살짝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당원 민주주의를 갑자기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단어인데 언제 들어? 제가 8월 달에 계속 당원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당대표 해임을 막았던 그런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또 당원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또 100%로 가자고 하시니까 왜 같은 단어를 쓰는데 저랑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르신지 많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결선 투표제 도입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는 없는 룰인데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들이 여러 명 분산되고 있잖아요. 이걸 한번 좀 모아가지고 결국은 유승민을 막겠다. 뭐 이런 걸로 저는 좀 해석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예. 어차피 그냥 1, 2등 붙여가지고 예. 모아지니까. 어쨌든 유승민은 안 되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자기 편하자고 좀 하는 것이죠. 예. 그렇구나. 형 진짜 야당 쪽 인사로서 이 국민의힘 지금 당원 당규 개정안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동네 개 모임도 이렇게 하진 않죠. 근데 민주당에겐 좋은 거 아닌가? 국민의힘이 쟤네들은 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당원들끼리 모아서 뭐 당대표 뽑고 뭐 하는 짓이냐 공격당하면 민주당은 좋잖아요. 그 지내보면요. 네. 국민의당이 개판 치면 민주당도 같이 개판 쳐. 너무 시니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할 때는 잘하기 경쟁이 되는데 그렇죠. 못할 때는 저쪽 못하니까 우리도 대충 해 이렇게 해서 못하기 경쟁이 돼요. 못하기 경쟁. 그래서 그 별로다? 별로인 것 별로다? 같아요. 별로다? 근데 보기 좋지 않아요. 국민들 다 싫어하시죠, 솔직히. 근데 지지율은 또 올라가고 있잖아. 오늘. 네. 이런 그러게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고. 이상민 PD님. 예. 윤석열 대통령님 드디어 당원 당규 개정됐어요. 하고 싶은 대로 됐어요? 아니, 생일 선물 받았어요? 이게 민심입니다. 그게 민심이라고? 당심이. 아니 장 소장은 뭐 바보입니까? 지금 민심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바보래. 전 주변에 그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놓고 정치 평론을 하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거 아니? 좀 말씀이 심하시다. 조용히 발랑 보는 죄송합니다. 기회를 안 줍니다. 아무튼 지금 보세요. 이게 민심입니다. 기현아 이 새끼 저 열심히 새끼 해라. 누구라고요? 기현 후보를 미시나 봐. 기현아? 네, 김기현. 넌 나한테 그 술 얻어먹고 갔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근데 김성동 후보 삐져요. 작년에 대선 후보였을 때 현재 상황의 룰 당심하고 이렇게 결선 투표제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공약 다 지키면 나랑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 뭐. 근데 뭐 그래서 저를 응원하는 겁니까? 많은 겁니까? 그거. 공격하는 건데
참 이거 민주당 패널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급묵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 유식하시다. 한자어를 많이 쓰시네요. 파란색으로 입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오른쪽 너무 가깝게 들으니까 살짝 좀 기분이 안 좋아. 너무 비슷하다 진짜. 속 시원해요, 근데 진짜? 아니 저는 당무 개입 안 하고 홍당무도 안 먹고 저는 그냥 국민만 보고 갑니다. 전광판도 안 봐요. 살짝 보긴 근데 했지만. 100%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셨다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시사저널에서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다 그 평론가들, 그 짹짹이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만 가짜 뉴스 다 왜 믿습니까? 평론가를 왜 이렇게 짹짹이라뇨. 아이고 오늘도 짹짹거리고 와야 되는데. 조용히 하세요. 저기 고소하세요. 예? 고소하세요. 그 김종대라고 한 명 잡았습니다. 스픽스라고 김종대가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저도 좀 해주세요. 저 바로 맞고서로 무고죄로 바로 같이 해버릴까요? 선생님은 성함을 모릅니다. 선생님 방송도 내가 한동훈이한테 메모하라고. 아니 박영식 에디터님 이렇게 우리 기자로서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우리 당 당대표 뽑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당원들이 100% 모여서 할 거야. 니들 다른 소리 하지 마. 뭐 민심 반영 안 해도 돼. 그 제3자적인 국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례가 없는 일인 건 사실이고 사실 우리가 그 정당 정치는 또 좌우의 날개로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진영 평론가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국민의힘이 너무 이제 이런 쪽으로 엇나가 버리면 민주당도 잘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그리고 정당에는 정당 우리가 또 공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국고 보조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민심 반영 없이 무조건 이제 100% 당심으로만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진짜 제3자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당원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이 바라보기에도 이건 좀 너무 엇나가고 오바스러운 결정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건 뭐 어디까지나 누구 하나 특정 후보를 죽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계속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다. 이게 누구나 다 이제 몇 달 전부터 예상해왔던 일이잖아요. 특정 후보가 유승민? 그렇죠. 뭐 이제 특정 후보를 죽이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2달 전부터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사실 좀 허무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당원 투표 100%로 할 수 있어요. 정의당도 그렇게 하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정의당도 당심으로 100%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 3% 정당으로 지금 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과 민심이 일치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당신 100% 가도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냉정하게 어떻습니까? 민심으로 조사하면은 유승민 후보가 막 30% 이상 나오는데 또 당심으로 하면은 또 다른 후보들이 나오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명백하게 지금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 팩트인데 거기서 당심 100%만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민심과 거꾸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픽스에 나오는 이제 보수 평론가들 누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 계시는데 47분 중에는 제가 직접 물어봤을 때 방송에서 실제로 여쭤봤을 때도 이러다가 진짜 10대 0 되는 거 아니냐고 지난주에 불과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10대 0 되고 나니까 저 조금 허무하더라고요. 그 방송에서 100% 당심으로 뽑을 거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장해찬? 장성철. 또 다른 같은 장치. 공간이 달라요? 진짜 보수입니다. 진짜 보수. 공간이 달라? 몰라요, 그것도. 진보. 그리고 결선 투표제도 도입할 거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다는 사람이 저예요. 역시, 그렇게 할 거라고. 당내 기조를 그 정도로. 자, 사실상 이준석 우리 김민규 학생. 그 김행 최고위원이 이준석 그만 소금 좀 뿌려라 막 이러고 있어요. 소금을 뿌리지 말라는 건 상처가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처? 그 상처를 누가 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뭐 8대2, 9대1 이런 것보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잘 됐다? 차라리 100대 빵으로 가는 게 더 이상 민심은 들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번에 당원 투표를 100%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박수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었죠. 아니 왜 우리반 반장 선거하는데 다른 반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하냐 그런 말씀하셨었는데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조금은 세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는 다른 반 학생한테서 돈을 좀 뜯어다가 그거 우리 학급비로 쓰고 투표할 때 쓸 테니까 너네 끼지 마라 이런 거예요. 동네 깡패죠. 그러니까 일진 같은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공당에서 그것도 여당이라는 집단이 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우리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오늘 페북에다 안 올렸어요? 네? 페북에다 안 올렸어? 의견이 오늘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끼끼 또 빨빨 아는 친구입니다. 예. 맞다, 또 하나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짚을 예. 필요가 있어요. 오늘 김행 위원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나는 국바세 대표인 신인규 우리 코크롱이 진짜 기분 나빠야 될 얘기가 있어. 아니 김행 위원이 이제 뭐 질문을 하는데 김현정 앵커 뭐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아무것도 막 모른다는 듯이 그 국바세인가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 뭐 그쪽 거기서 뭐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이거 빨리 팩트 체크해줘요. 이준석이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이거를? 아니 근데 뭐 항상 그분들은 이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항상 말씀을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고발해, 이거 바로- 고발해. 근데 저는 또 민주주의자기 때문에 또 그런 거 가지고 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게 고발하면 뭔 문제가 되지? 허위 사실, 뭐 그냥 명예훼손? 뭐 모욕? 아니 뭐 모욕죄? 여러 가지 뭐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 뭐 그게 일단 제가 법적으로 안 할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뭐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저희가 자발적으로 당원들이 정말 분노해서 모여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찍어가지고 뭔가 목소리를 희석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공당이라면 공짜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적인 빌공짜. 빌공짜로. 민심이 비어있는 당. 민심이 비어있는 당. 민심이 비어있는 민심이 비어있는 공당. 근데 써먹어야 저는 되겠다. 정말 뭐 김행 비대위원이나 거의 비대위원들이 거의 뭐 만장일치로 저는 동의를 했다고 해요. 전 여기서 근원적인 걸 여쭙고 싶은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무슨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아니 전 그거부터 여쭙고 싶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김행, 뭐 김병민, 뭐 김종혁 뭐 많잖아요 비대위원님들. 그분들에 대한 정당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근원적으로 묻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당을 망쳐놓으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이렇게 됐을 때는 역사에 이거는 남을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대 룰이 당원 당규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시행세칙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다 의결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원 당규 그럼 결국 전국위원회 가야 되겠네요. 다 가죠. 상임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일단은 전대 룰 변경안을 올려야 전국위원회에 열리겠다라고 확정을 하고 전국위를 열어가지고 당원은 고치고 당규는 상임 전국에서 고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박지원 교수님 네. 전당대회를 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 우리 전당대회 흥행됐냐?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냐? 이거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렇게 당원들 자기들끼리만 한다면 이게 과연 국민적 관심을 이끌 수 있을까? 국민이 관심이 없는 전당대회 열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렇죠.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정의당은 이념 정당이에요. 이념 정당이고 계급 정당인데 보통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국민 정당, 뭐 캐추얼 파티라고 하거든요. 집권하기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제도를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당원들이 100% 투표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오랫동안 준비되어서 당신과 민심이 괴리되지 않고 당원들이 훈련되었고 교육되어 가지고 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촉수 같은 국민들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기관 촉수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한국처럼 이렇게 정당이 허약한 상황에서 해버리면 그것도 지금 바로 돈 내면 한 번 내면 바로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동원책이죠, 동원책. 저 이거 역선택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역선택은 그러니까 잘 안 됩니다. 아니요, 제가 이거 진짜 항상 그 선거 때마다 이게 나오는데 저도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 제 대변인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 역선택 가지고 밤새서 회의했는데 논리가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선택이라는 게 마음의 내심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당신의 마음속에는 민주당의 뿌리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의 선택은 우린 유효하게 볼 수 없다. 이 얘기니까 아까 우리 김민규 작가가 얘기한 대로 옆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묻고 싶은 게 마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밖에서. 누구의 지지 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 스윙 보터들, 그러니까 민주당도 찍었다가 국민의힘도 찍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도층이고 스윙 보터들인데 여기를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야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역선택자들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은 그냥 끼리끼리만 뭉치다가 선거 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역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을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꾸 갈라치고 이게 배제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역선택이라는 단어 이제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중도 확장에 대한 노력을 하고 정당이 외연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거는 민심과 당심이 거꾸로 가는 상황 속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일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 이상민 PD. 뭐예요 결국에는? 그냥 일단 유승민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도록 하는 룰을 만드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왜? 이거 이렇게 되면은 네. 그냥 대통령이 사실은 좀 예를 들면 네. 나 김기현한테 마음이 있어. 네. 그럼 김기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윤심 호소인들이 지금 너무 많고 다자구도에다가 이분들이 교통 정리가 안 돼요. 교통 정리를 할 사람도 없고 할 만한 능력도 없고 대통령이 뭐 아니 누구 빠지고 누구 들어와 아이 새끼 말 안 듣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그 단독 비윤진영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점을 노리는 게 또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래서 지금 결선 투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네. 점을 알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결선 투표로서 극복하겠다 하니까 이게 꼼수 전당대회 아니냐 이렇게 볼 대통령 수밖에 선거도 없어요. 결선 투표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다 했어요. 넣어야지. 그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도부나 대통령실에서 예. 친윤 후보들을 단일화시키는 것을 강제로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나 봐. 아니면은 조정이 잘 안 되든가.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것 같고, 박지원 교수님,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1등 나오거든요. 높게 나와. 나경원 의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번에? 나온다 안 나온다? 예측.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김민규 학생은 나온다 안 나온다? 손 들고 나온다. 손 들고 나온다. 뛰어서 나온다. 뛰어서 나온다. 이상 나온다. 맞아,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네. 박영식.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상민 PD가 안 나온다라고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얘기했어요. 나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왜? 이번에 떨어지면 내상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관을 알아보러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역으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봐. 네. 이번에 나오면은 될 가능성이 높아. 가능성이 제일 높아. 아닙니다. 이번이. 아닙니다. 아니야? 이게 오히려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다자구도기 때문에 네. 먹을 것도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가장 먹고 싶었던 표심을 오히려 저 안철수라든지 저기 다른 후보들이 가져가. 이게 표심이 한 1~2% 차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상까지는 저는 나경원 후보는 안 나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출마합니다. 아니 그 다 신규 같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네. 다수의 인사들이 나경원 그 전 의원과 식사를 같이 하고 차를 마시고 했다는 얘기가 다 들리는데 예. 다 나간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했답니다. 원래 정치는 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과거를 보면 돼요. 과거에 선거 때마다 제에서 오죽하면은 상습 출마라고까지 제가 이름을 붙였던 분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나가시죠. 나경원이 나왔어. 나경원이 나왔으면은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결선 투표까지 도입한다 그러면은 거의 나경원 나경원이다? 대표가 좀 될 것 같아요. 어휴. 뭐 갑자기 무서워. 아니 될 것 같다니까 천기우소를 했어? 어. 천기우 성열주가 떨어졌어. 아이고. 천기우소란 건 뭐야?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들고 있을게. 아니 이거 달았던 PD님이 접하신가 본데. 들고 있을게요. 이상민 어쨌든 PD는 예. 안 나간다 했으니까 안 나갑니다. 박영식 에디터님은 나경원 될 무조건. 가능성이 있다? 결선 투표 가면요. 가정이 결선 투표죠. 무조건 될 것 된다? 같은데요? 무조건 될 것 같은데요? 박진영 교수님은 난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한테 안 몰아줄 것 같은데. 안 몰아주겠죠. 안 몰아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김기현이나 나경원하고 붙었어. 당원들이 누굴 뽑을까? 권성동하고 나경원하고 붙었어. 아니면은 안철수랑 나경원하고 붙었어. 당원들이 누굴 뽑을까? 나경원이요. 나경원이죠. 나경원. 네. 나경원. 김진도나 뭐로 김민규 학생 어때? 그러니까 당심에서 제일 강한 게 나경원 후보고 네. 제일 약한 게 유승민 전 대표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나경원 의원은 지난주에도 본인의 직책이 저출산 고령화 무슨 위원장이죠. 부위원장인가? 근데 경남 당원들이랑 만나만다 이러면서 TK 돌고 지금 우리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제일 많은 이 경남 경북 지역을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원의 힘이 가장 그 당원 세력이 가장 많은 나경원 후보조차도 지금 그렇게 돌고 있는데 유승민 대표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당원 투표가 100%가 된 상태에서 지금처럼 꾸준히 대구 다니고 경남 경북 다니면서 당원 베이스 더 다지고 하면은 떨어질 수가 없다. 유승민으로 견제조차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은 딱 네. 우리 예상을 한번 해볼까? 유승민 나간다고 치고 나경원 나간다고 치고 안철수, 권성동, 김기현, 윤상현 딱 6명 나가. 조경태도 나간다. 조경태 그리고 또 다경 다코스, 불러주지 마요 거기는. 다코스, 강신업, 강신업. 강태풍 딱 이거면 나가면은 네. 컷오프를 해. 4명. 아, 그러면은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권성동, 김기현, 나경원이 나경원, 유승민이 여기 못 들어갈 수도 있겠네.
아, 컷오프는 당연히 들어갈 것 컷오프는 같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컷오프는 들어가죠. 그렇다고 봐도 어쨌든 나경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진다. 형님은 왜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을 안 믿을 것 같아. 안 믿어. 네, 안 믿을 것 같고 물론 뭐 김기현, 권성동 믿을만 하지만 안 될 것 같고. 그쵸, 그 사람들이 당대표 까미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뭐 황당무계한 정보를 들었는데 권영세 카드를 아직 안 접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용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아요? 용산 그거를 권영세 장관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별 그래서 뭐 어떡하란 말이야 뭐 이렇다는 거야. 이상민도 그대로 있는데. 이상민도 있는데 뭐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뭔 잘못이야? 그렇죠, 이런 생각? 그렇죠. 원희룡은 가능성 없을까요? 좀 썰이 돌던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권영세보다는 나경원보다는 원희룡이 그나마 좀 믿을만 하겠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1월 한 25일 이후에 접수를 받아서 네. 그때쯤 전당대회가 시작이 돼야 돼요. 제가 당했을 때 실무를 해보니까 네. 전당대회 날짜 전후로 해가지고 딱 40일 정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해도 30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말에는 접수 받고 그 2월 초부터는 지역 돌면서 뭐 하고 막 해야 돼. 순회 연설도 순회 하고 연설도. 이래야 돼. 그럼 후보 등록까지 거의 이제 한 달 남은 거네요. 그렇죠? 한 달? 그러니까 1월 말 2월 초에는 시작이 스타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대통령실에서 설날 전에 개각을 해가지고 권영세, 원희룡을 내보내고. 풀어주느냐. FA로 풀어줘야 돼.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네. 만약 그 사람들을 풀어줬다는 얘기는 예. 그 사람들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체. 마치 그 김은혜 대변인 그 경기도지사 그렇지, 했듯이 그렇지. 내보내듯이. 비슷한 거네 맥락 자체가. 이분 와가지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물어봅시다. 네. 대통령이. 권영세, 원희룡, 나경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 한동훈 내보내 그러면 지금. 아니 잔이 비었으니까 잔이나 일단 받으시죠. 개각할 거예요? 아니 개각은 당연히 해야죠. 그 원희룡, 나경원, 권영세 내보내요? 그거는 우리 그 장성철 소장님은 여기저기 막 얘기하고 다니신 분이니까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더 나은지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신인규를 차라리 대표시켜요 저기. 대통령님 그러면 강신업 변호사는요? 그 사람 나 좀 그만 팔라 그래요. 착착해야지 이 사람이 받아주니까 뭐 천공이니 뭐니 떠들어가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김종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아니 근데 그 요즘에 한 주간지에서 홍준표 당대표설을 또 이렇게 흘리고 있던데 홍준표 대표님 이거 뭐 총선은 수도권 싸움이고 2030 세대를 끌어와야 되고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봉사로 홍준표가 당대표가 돼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장 홍준표입니다. 와 진짜 비싸다. 와 진짜 비싸다. 와. 소름이야. 당대표 할 거예요? 그거는 당원들이 정하는 거죠. 네. 나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대구시가 지금 내가 지금 그 국장급들 인사하고 바빠 죽겠는데 그따위 소리야 하고. 근데 기분은 좋죠 지금 당대표만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아주 그 베리 굿. 아주 좋습니다. 내가 지금 요즘에 진짜 비슷하다.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리 우리 각시하고 춤추면서 돌아다닙니다. 아니 근데 지금 대구시장 된 지 지금 뭐 한 6개월 좀 넘었는데 그거를 팽개치고 말이야 당대표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설이 있으면 딱 끊어야지. 나는 안 한다. 나 대구시장 하겠다. 그래야지. 좀 보세요. 뭐가 됩니까? 말씀을 왜 그래요? 내 그래도 당대표 경력직입니다. 요즘에 이력서 안 나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는 그 진짜 신입보다는 비슷하다. 경력직을 더 뽑아요. 네. 대구시 홍보대사 시켜줘야 되겠다. 박 교수는 내가 시켜줄게요. 제가 그 원래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출신입니까? 예예예. 갑자기 근데 좌파 노릇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저희 홍 대표도 한 번씩 좌우박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유 많아. 세탁기 한번 가셔야 돼요. 세탁기. 저 세탁기를 한번 나가야 되는데 저거는 샤오미 세탁기로 들어갔다. 말씀을 너무 과하게 하시네. 샤오미 세탁기 넣어가지고 그 전기 충격 받아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 홍 시장님 윤석열 대통령 생일도 어제셨으니까 생일 축하하시면서 야. 본인 당 대표에 대해서 한번 어필 좀 해보세요.
존경하고 경애하는 윤석열 대통령 박하. 소름 돋았어. 저 준표는 항상 이제 우리 각하를 보필하기 위해서 대구에서부터 응원을 하고 있어요. 제 페이스북은 식질 않아요, 열기가. 아 근데 대구시장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말을 안 끝내는데 이렇게 금방지게 제 시간이니까 방자하다. 방자하게 맨날 혼맞네. 신방자로 바꿔요. 이런 마음에 안 들어 계신 경우는 코는 왜 이렇게 큰 거야? 아무튼 I love you입니다. 잘하셨어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아니, 지난주에 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지율이 또 올랐더라고요. 오, 40이 넘었죠. 대략 보니까 41. 20대와 중도층에서 오른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과연 오를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까? 어떻게 봐요, 신인규 변호사?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오른 거는 객관적 수치니까 그건 맞는데 이제 왜 올랐을까를 보면요. 저는 국민들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정치적인 거에 대한 사건들 좀 이렇게 기억이 희석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뭐 실수나 또 이런 구설들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자연스럽게 좀 증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지금 또 당하고는 저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 다르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서는 올라갔지만 저는 국민의힘 이제 아마 또 당에 대한 그런 좀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텐데 저는 당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20대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에 있었던 뭐 굵직한 아주 큰 현안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그 대한축구협회 살짝 건드려가지고 그 저기 뭐야 선수들 격려하면서 왜 대한축구협회가 다 가져가느냐 그 대목이 아마 이제 20대 젊은층을 좀 자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게 제가 실제 주변에 있는 2030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저는 뭐 물론 그 의견에 동의하진 않지만 실제로 가볍게 요산을 이제 바라보면 외피적으로만 바라보면 아 진짜 대통령 말이 맞다라고 이제 그 수긍하는 20대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고생 선수를 했는데 흥민이가 있는데 왜 축구협회에서 가져가냐? 그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한때는 그 대한체육계 전체 예산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예산을 많이 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현대가에서 엄청나게 돈을 내는 것 같은데 아니야? 축구협회 예산 자체가 많기 때문에 옛날에 현대가에서도 그냥 그 축구협회 예산 같이 썼어요. 네, 그렇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고 그 지금 한국축구협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현대가가 사유물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건 좀 문제가 그 있는 현대가 빠져도 축구협회 운영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뭐 저기 딴 곁다리 문제고 우리 저 김민규 학생 20대에서 긍정이 37, 부정이 59. 긍정이 저번 주보다 한 5% 정도 올랐어요. 왜 올랐다고 생각해? 20대잖아, 같이. 아 20대요? 20대요? 20입니다. 아, 피부는 10대 같아. 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랑 아, 시끄럽고 빨리. 왜 그래? 왜 그래? 왜 올랐을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도어 스태핑 없앤 게 정말 신의 한 수다. 거기서 맨날 뭐 이런 장관보다 더 훌륭한 장관 봤어요 이런 말씀하시고 국민들이랑 싸우는 듯한 그러니까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었잖아요. 뭐 저기 화물연대랑도 싸우고 누구랑도 싸우고 하는데 이제 싸움이 좀 잦아들고 있는 국면이죠. 파업도 지금 갈무리가 되고 있고 도어 스태핑에서 남한테 시비도 안 걸고 이러고 있으니까 전장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 지지율은 회복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우리가 좀 이따가 하겠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곧 가시고 어디가? 네? 어디 가요? 가실 때가 됐죠 이제. 박 교수님 표정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완전 뿡뿡 나고 있어, 지금. 여기 보고 얘기하잖아. 이제 민주당도 이제 우리랑 다르게 좀 정상적인 최고위, 정상적인 대표 체계가 수립이 되고 정말 민심의 선택을 받는 그런 대표단이 구성이 되게 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민 여론을 민주당이 훨씬 더 흡수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자체에서는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서 대통령 국정 운영 동력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데 야당이 지금 본인 당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를 수호하는 데 바쁘다 보니까 대통령의 약점이나 허점 등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점에서 또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정치 성향으로 보면은요, 그 중도층에서 긍정이 39, 부정이 59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도층의 부정적인 여론이 6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으로서는
다음번 선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박진영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당 지지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 45에서 이번 주 43. 너무 과하게 나오는 거예요. 1.5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8에서 41로 2.7 상승했어요. 그냥 추세만 보면은 민주당이 하락을 하고 국민의힘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저는 이 여론조사 이 회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 너무 좀 높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고 민주당이 너무 높게 나온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과도하게 많이 아니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닌 게 정치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뜻이거든. 우리 이제 중도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무당파 지지 정당 또는 이제 비선택 이런 층들이 많아야지 정치의 이 생물처럼 막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한국 정치에 좀 저는 나쁜 작동을 많이 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좋아 나빠 두 가지 선택하게 하거든. 최소한 사지선다는 조금 좋아 조금 나빠 이 정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극단적인 양분화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진영 논리를 이렇게 강화시키고 있고 그 선택을 강요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이념이 강한 사람들만 계속 응답하게 만들어요. 아마 리얼미터 응답률이 한 3% 4%밖에 안 나올 거예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보는데 이게 비정상적 상황이에요. 아니 그래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 하락하고 국민이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고요. 민주당도 올라갔는데 지금? 민주당 하락했잖아. 1.5포인트 45에서 43으로. 오차범위 그럼 내. 너무 많이 나오는데 43%가 너무 많이 나오고 어느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로데이터를 봤는데 네. 보수층들이 표집이 많이 됐어? 진보나 중도보다 100개 이상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전에는 보수층들이 부끄러워서 전화받기 싫은 거야. 보수라고 이야기하기도 싫은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 보수야 이렇게 이제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보수층이 덜 부끄러운 상황이 됐다. 요거 그렇게 하나만 느꼈어요. 더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게 또 전장현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장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건의를 하면서 서울시가 이렇게 받는 모습으로 무정차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대응들도 저는 좀 젊은 세대들한테는 조금은 이거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 또 하나 핵심은 이제 국정수행 지지도가 좀 올라간 게 이해가 잘 안 되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국회와 대통령을 분리해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법부가 지금 양당 대립으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비생산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통령이라도 중심 잘 잡고 지금 뭐라도 일을 한다 이런 느낌에서 저는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잘해 보인다 이래서 저는 좀 지지도가 올라간 게 좀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저는 정당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리얼미터 쪽은 저도 조금 이게 신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높게 표집된 부분이 있어서 뭐 갤럽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사실 333 구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고착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지지도는 지금 양 정당에서 민주주의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요 대목에서 하나 또 껴들어갑니까? 그 저기 방송인 김어준 씨, 김어준 총수가 만든 여론조사 꽃 지난주 네. 신규 꽃. 근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것도 ARS예요. ARS고 RDD거든. 41.9. ARS, RDD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 그렇게 나옵니까? ARS, RDD는 한국에만 있는 기법이에요. 정말 그런 거 정확도가 떨어질 하면 안 되는 짓이야. 어쨌든 전화면 좀 모집단이 안정성이 없는 걸 왜 하는 말이야. 알았어. 진정. 아니 진정이 났어, 그럼 내가. 왜 그 김어준 총수님은 그런 여론조사를 할까요?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얼굴에 털도 없는데. 아니 문제가 많은 걸 굳이 왜 하셨을까? 오케이. 자, 김어준이 뭐 알겠어. 오늘 옆에 누가 하자고 했겠지 뭐. 오늘 우리가 나눈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랩은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우리도 읽어줘야 돼요? 아나운서 해야 돼. 같은데.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다른 아이템으로 이재명 넘어가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조금 좀 소외 계층에다가 선물 준 거. 보냈는데 맞아요. 오늘 소소하게 또 화제 됐죠 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뭐 수입산 보낸 거? 근데 그게 행안부에서 보냈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행안부가 주관하는 건 맞고 실제 그 중증장애인 협회 거기에서 그 노동자들을 분께 보내드린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어쨌든 행안부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근데 그 예산이 들어가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행안부가 선정을 했을 거고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이제 대통령 명의의 선물이 들어가면 제 기억으로도 역대 어느 정부에서든 다 우리 농산물이 쓰이거든요. 이거 이제 정식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국산과 미국산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이 업체 잘못이냐? 행안부에 선정할 때 누가 개입했냐? 누가 선택을 했냐? 누가 선정했냐? 이 문제부터 다시 들어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기서 이상민인가요? 사인했으니까 나갔지. 상민 씨 왜 그래요? 이상민. 네. 책임지세요. 책임져. 이상민 퇴진을 바랬는데 국내산이 퇴진을 하면 그래서 이건 좀 문제이긴 하죠. 근데 이건 네. 뭐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았을까? 이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주 황당스러운 게 이게 농민들한테도 보냈다는데. 아, 그렇죠. 농민들한테 보냈는데 수입 농산물을 보내서 참. 소외계층을 더 소외시키고 있군요. 진짜. 더 적은 전장을 넓히는 게 아닌가 이게.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좀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우리 또 이재명 당대표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뭐 사법 리스크 얘기는 좀 이제 자세한 거는 네. 좀 나중에 하고 네. 왜냐면 이제 김만배 씨가 저번에 자해 소동이라고 해야 되나 좀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자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연 진술이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위험도가 훨씬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또 여기도 이상민이네. 하여튼 이상민 대단해. 제일 핫해 요즘에 진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상 무소속 의원인데 이상민 문제 있으면 사실상 무소속. 사실상 무소속이야. 무소속. 문제 있으면 대표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결심해야 된다. 그만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민주당. 없어. 형이 아직 부원장 하고 계시죠? 그만둘 수가 없어. 둘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라는 리더십이 해체되면은 당에 대체할 리더십이 없어요. 민주당에 유승민이 없어요. 제가 그 조금 박해하고 유승민하고 비교를 한번 했었잖아요. 예. 유승민은 국민 지지도가 10% 15%씩 나와요. 조금 박해는 다 합쳐도 0.1%도 안 나와요. 그래 상습적 쓴소리 하는 사람과 대안을 가지고 대체적 리더십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의 사람도 그냥 상습적으로 그냥 이런 말 하는 사람일 뿐이지 대체적 리더십으로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비대위 갈 수 있잖아요. 비대위 가면 어떻게 돼요? 혁신하지 말자는 소리지. 비대위가 오히려 혁신할 수 참신한 분 있지 데리고 않나? 와서 하면 안 될까요? 신비대위 혁신비대위. 좋은 사람 그게 데리고 와서.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없잖아. 누굴 데리고 김종인을 데리고 와요. 윤여준 장관님 어때? 윤여준 장관님. 박지영. 박연희 형 어때요? 이낙연이 비대위원장 안 돼, 그런 순간 당 깨지. 박지원 어때? 경력직으로. 아, 근데 거기 당 깨지. 그러니까 내가 이건 거예요. 자, 나경원이 좋든 싫든 여론조사 돌려보면 국민제도도 3% 5%도 나온단 말이에요. 오세훈 돌려보면 나오고 홍준표도 돌려보면 나오고 유승민 많이 나오잖아요. 민주당에는 대체적 리더십으로 의미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이낙연이야. 근데 이낙연 갖고 오면은 이재명이 다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당이 깨지는 거거든. 대체적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이후에 대안이 존재하지 근데 않아요. 김부겸 총리 같은 분 비대위원장 시키면 강력하지 않아요? 부겸명 여론조사 한번 해봐요.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 근데 왜냐면 합리적이라는 신망이 좀 있는 분이 와서 정치 완전 은퇴. 완전 아는데요? 양평에 가서 지금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거기서 쉬고 계세요. 들썩들썩 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춘 아니야, 장관이랑 전혀. 같이 쉬시는 거죠? 지금? 전혀 아니에요. 유인태 총장님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 아니 그렇다고 좋으신 분이 많아. 좋으신 분이. 아니 저뭐 좋은 분들인데 좋은 분들인데 이 지지의 구조라는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대로 간다? 그냥 갈 수밖에 가는 거예요. 그냥 내년 총선까지 가고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떼어안고 아니 그 재판 이제 받더라도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이거잖아요. 기소당했어. 기소는 당했잖아 이미. 하나, 아니 저거 저 뭐- 인상이 당한 거지. 아니 선거법. 선거법. 기소는 아니 대장동으로 기소를 당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검찰 정권의 무리한 수사다는 것이 대다수 구성원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상당히 달라요. 근데 참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진짜 국정 지지도가 지금 대통령이 6대 4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인데도 이걸 흡수를 못하는 데에는 전 분명하게는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작동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리스크라기보다는 네, 영향. 경험의 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아까 우리 이제 신 변호사 이야기했는데 완전 동의하는데 국민의힘이 침대 축구에 말린 거야. 예산안, 이상민, 국정조사 섞어가지고 침대 축구 해버리는데 거기 말려버리니까 국회가 통으로 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막 이 피곤한 분위기 이런 식의 집단으로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매도되니까 무능한 집단으로. 그렇게 되는데 비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게 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든 극우적인 입장이든 간에 집행을 해서 뭘 해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들이 반응을 해주는 거고. 네. 그런 침대 축구에 말린 것 같아요. 그 이 시점에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우리 이상민 의원이 당신 그만둬!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또 저기 정치보복 탄압 뭐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좀 우리 명색이 우리 장 소장님이 청론가신데 명색? 예.
그 기사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민 의원이 네. 제가 사퇴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 네. 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 부분은 악의적으로 이렇게 곡해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 그 비호하다가 똑같이 변해버린 게 아닌가. 얼굴은 윤석열 닮았어요. 왜 외모 공격까지 하시고 그래? 그 정도로 굉장히 악의적이다. 아니 문제 있으면 대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이거 뭐 사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다 했고요. 사퇴하는 소리지. 예. 응? 우리 박진영 교수님 저 좀 실드 쳐주세요. 아니 근데 수박도 저기 아니고 수박이지. 그 예의가 없어. 제가 봤을 때 그 이 유승민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게 유승민 의원은 당권을 먹고 대선을 가고 국가를 운영하고 이런 꿈이 있잖아요. 민주당에 이재명 보고 이렇게 찝적대는 사람들은 공천 달라는 소리예요. 박영선 의원 봐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었다? 공천권 내려라. 그 무슨 관계를 했어? 두 개의 연관관계가. 나공천조? 그 나공천조 하는 이야기야. 그래 민주당은 지금 비대위를 가고 싶은 거야. 비대위 가면은 176명 현역 의원들 그대로 공천 받거든.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득권이 자꾸. 그렇지. 그래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민주당 의원들 왜 안 싸우냐 이런 게. 민주당 의원들 싸우기 싫은 거야. 왜 안 싸우느냐. 윤석열 대통령 적절히 실수해주고 국민의힘 무너져가고 그냥 요대로 공천 받으면 다음에 총선에 이기는데 왜 미친 듯이 싸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공천 자연스럽게 나는 받고. 자연스럽게 받고. 그럼 박진영 교수님 같은 분이 새롭게 개혁 공천의 상징으로서 공천 받을 가능성이 적어지잖아요. 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나 못 살겠어. 왜? 윤석열 치하에서. 왜? 힘들어. 이거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심해. 그럼 베트남에 가 형. 베트남에. 아니 베트남을 가든지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끄집어 내리든지. 내가 농담 비슷하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차라리 홍준표 와서 대통령 해라. 아 같은 동양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홍준표 말 유승민 유승민도 동양이네. 그럼 뭐 오세훈이라도 차라리 그런 사람이 하는 게 낫지. 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치하에서 못 살겠다고 근데 그러잖아. 저는 뭐 박진영 교수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지만은 이게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결국은 뭐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민주당하고 연대로 묶여가지고 인계철선으로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어도 같이 죽자로 일단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요. 진짜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민주당이 도와주는 게 돼요. 그래서 저기 유승민 의원이 제일 잘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오히려 더 할 말을 더 하고 문제 제기를 더 가열차게 하는 건데 뭐 이게 공수가 바뀐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어디 가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박근혜 탄핵의 주역은 김무성, 유승민이라고 결국은.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저 민주당이 조금은 대승적 결단을 해서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오히려 이재명을 여기서 한번 끊어줄 때 끊어줘야 저는 뭐 외부에서 누굴 모셔오든 답이 없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일단 하든 뭐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증거의 문제라서 이재명이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재명은 그 여기에 대해서 증거 그게 없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선조차도 해체되면 그냥 정계 개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와해된다라고. 와야 된다 그냥. 그 와해되는 그림에 언론들이 군부를 많이 떼는 이제 하나가 이제 구친노 친문들이 결집해가지고 이제 그 포스트 이재명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불가능하게. 그런 언론 김경수 복권대도 그러면 다를 수 있지. 다를 수 그러면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달라요? 그러면 해야 왜냐면은 돼. 이 복권이 해야 돼. 이낙연하고 김경수는 또 다른 게 다르지. 이낙연은 경선을 이재명과 치렀기 때문에 완전 적대적 관계로서 쫙 갈라섰단 말이야. 근데 김경수는 경선을 안 치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마하고 통합할 근데 수 있는 김경수가 그것을 담아낼 정치적인 역량이 있어요? 갖고 있어? 역량은 저기 구조에 의해서 저절로 생기는 거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초반에 이게 당신 민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권 이후에 김경수 전 지사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치에 전면에 등장한다고 쳤을 때 당심은 가져간다고 한들 민심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요 대목이 약간 저는 약간 궁금하긴 해요. 그거는 이제 그 정권 교체라든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이재명이 갖고 있는 건 두 가지잖아. 대선 후보로서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과 또 반대로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뭉칠 데가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똑같은 근데 표가 안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박영식 에디터님 여기 스픽스에 출연하는 네네네. 진보 좌파 쪽 패널분들은 예. 이재명 이대로 쭉 가야 된다 아니면은 좀 사과 좀 하고 아니면은 예. 좀 당대표 그만둬야 된다. 네. 어떤 의견이 더 많아요? 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훨씬. 확실히. 근데 이게 이게 큰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둥 안에 뭐가 이제 살짝 골마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이 기둥 자체를 뽑아내면 그만한 기둥은 어디서 지금 데리고 스픽스에 오느냐. 출연하는 우리 민주당 계열 중에
친명이라고 할 만한 사람 뭐 저하고 뭐 양문석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실 뭐 대단한 친명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노영희 변호사. 이경 대변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전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포스트 이재명을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체할 사람이 있는가 현 리더십이 시점에서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리더십이 없어. 없어서 그래서 그 문제인 거고 이제 2시간 전에 MBN 속보로 뜬 게 예. 국회의장 공관에서 노무현 정부 출신 의원들 이제 친노 의원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친문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한 30여 명 정도 김지표 의장이 데리고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함의가 뭐냐 이제 이런 분석을 언론들이 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 의미 있지. 공천 달라 소리지 전부 다. 경선하기 싫어. 그냥 공천 줘. 이 소리예요 전부 다. 지금 하는 지도부나 의원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예. 나 공천 받는데 유리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나 공천 줘 그 얘기인 것 같아 무조건. 아니 근데 이제 급이 좀 국민의힘도. 되면은 다르지. 네. 뭐 이낙연 대표, 총총리 이런 사람들 뭐 공천 줘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네. 급이 되는 사람들은 다른데 네.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은 네. 잔챙이들은 전부 다 공천 줘 이 소리예요.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난주에 그 네 분이서 말씀하시거나 할 때와 박진영 평화가 나왔을 때랑 분위기가 사뭇 달라가지고 아니 뭐 현실이 그렇잖아. 디플레가 들어갈 수 있을 맥이에요, 것 같은데요? 맥이. 진짜. 국민의힘도 비슷하잖아 네. 사실은. 아니 근데 이게 답이 없긴 답이 없어요. 이재명 그만두면 민주당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대위 가야 되는데. 자 지금 그 이재명 당원이 한 80만 명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민주당이 권리 당원이 한 120에서 130만 정도 되는데 네. 이재명 찍은 사람이 77%한 80% 되니까 예. 엄청 높았던 70만, 거죠. 80만 당원이 없어진다. 선거 때는데 바닥을 하는 조직과 정당 활동가들이 없어진다는 소리인데. 네. 그래도 어떻게 민주당을 도와주지 않을까? 아닌가? 아, 그렇지 않아요. 옛날 민주당 완전 옛날 골목 당원이 있었거든. 호남 양우회라든가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했던 골목 당원이 싹 다 온라인 당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순신 장군이 하셨던 명언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사직생? 민주당에. 사직생 생직사라고. 저 동의해요. 저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동의해요. 민주당이 여기서 뼈를 깎는 그걸 몇 번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걸 대선 이후에 못했어요. 그 똑같은 논리로. 근데 이걸 총선 때까지 또 안 하겠다라는 논리로 대안부재론을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민주당도 이거 위험한 도박이 됐을 나는 이제 그 신인규 생각이 변호사 이야기를 받아서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네. 사직생을 해야 될 건 나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우통 까고 우통 까고 자 다음 파대봐봐. 뭐 내가 나부터 잡아가라. 다 파대보고 나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기소를 하든지 난리를 쳐봐. 나 빨리 소환해라. 소환하든지 해봐. 내 정면 난 무죄 내 스스로 내 무죄임을 밝힐 거야. 그러면서 대신 이게 없다면은 윤석열도 손모가지 걸어. 뭐 이걸로 가는 거지. 이 정도 그러니까 가야 된다. 민주당이 사직생 생직사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목숨을 거는 자세로 좀 이렇게 나 동의해요. 정면발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타이밍에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저기 기자회견도 안 하고 막 그랬잖아요, 선배님.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기 몸을 엄청 사리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에서 엄청 보도하잖아요. 나는 그렇지 몸살인 거 않다고 맞습니까? 그 몸살이란다기보다 맞는 거 아닌가? 일단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전국의 추이를 따라가는데 급급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게 있고 한편으로 보면 정치 처음이잖아 이 양반도 어떻게 중앙정치가 네. 처음이고 행정가로서의 정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막 정책하고 예산 따내고 집행하고 이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요. 야당에 뭐 이재명표 예산이 뭐 필요해. 그럼 윤석열 퇴진하라 그러고 그 단식하고 뭐 혈서 쓰고 이게 야당인 거지 솔직히 말하면. 교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이것만 잘라가지고 쇼츠로 나가요. 이놈들이 그런 놈들입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교수님. 아니 뭐 사실이 그렇지 뭐. 그러니까 확실히 이재명 대표는 지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심을 얻고 당원들을 확보한 건 사실인데 그 여의도 정치에 있는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는 데 지금 그거 안 중요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한 100일 정도를 주도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원내 지도부가 주도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원내 뭐 정책을 발의했고 예산을 따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근데 그 속에 뭐 지역구 예산도 있고 뭐 아주 복잡한 것들이 숨어 있지 않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수용하면서 오는 이 과정들이다 보니까 도드라진 그러니까 그런 못한 측면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수용한 건지 아니면 끌려간 건지 능력이 없어서 주도권을 뺏긴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어떠한 것을 보여줄 만한 뭐 정책이라든지 정치력이 없었다라든지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죠. 4개 중에 1, 2번까지는 난 동의. 최소한.
끌려간 측면이 그러니까 있다는 건 근본적으로 대선과 지선까지 다 지셨던 분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의 대표를 하겠다라고 저는 응모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좀 본인에 대한 좀 과대평가 아니었냐라는 아니, 생각이 나는 들어요. 그거는 동의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좀 무리한 도전이라고 야당은 대권 주자가 당 대표해야 돼요. 그건 맞아. 야당은 대권 주자가 해야 된다. 우리 장소영 그다음 두 번째 야당은 무조건 싸워야 된다. 이 두 가지인데 대권 주자 가는까지는 맞았는데 무조건 싸워야 한다에 있어서 이 윤석열의 탁공이 너무 센 거야. 그걸 또 이제 그 검찰이라는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금 이게 노웅래 의원 건이 노웅래 의원은 진짜 그 제대로 증거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돈이 나왔을 뿐인데 뭉치가게 나와. 뭉치가 돈이 나왔을 뿐이야. 그 돈이 나왔다는 걸로 언론에 던져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 중진들이 굉장히 지금 이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노영 어떻게 나도 돼요? 조사받을까 그 노영 진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결? 아마 가결? 선고된 거 아니야? 모르죠. 아니, 아니, 체포영장.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정해야 되잖아. 나는 네. 가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예산은 합의돼 버리면은 임시국회 끝나버리는데 뭐 회기 중 불체포니까 의미가 없어요. 회기가 끝나니까.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회의장이 하거나 뭐 국회의장을 동의를 안 받아도 동의 안 이제 받아도 되는 돼요. 거죠. 그래서 비회기. 회기를 또 열겠죠. 아니 그럼 그렇게 안 해줄 거야. 이 상황에서 우리 예. 대선에서 경쟁을 했던 우리 안철수 의원님 이재명 윤석열에게 한 마디씩 좀 해줘봐요. 둘이 너무 싸워. 너무 싸워. 어때? 예, 유일한 필승 카드 만쳤습니다. 좋아. 그럼 이재명 당대표에게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법의 잣대로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당 대표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그때 안철수 대표는 예. 본인이 쓰지 않을 워딩을 되게 과격한 워딩을 썼던데 민주당을 괴멸시키겠다라는 워딩을 썼던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정권을 만든 연대 보증인입니다. 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유능한 당권주자 안철수는 이재명 대표에게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오, 많이 단호해졌어. 어떻게 요구해? 뭘? 수사 받으십시오. 수사입니다. 수사. 당대표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풀리고 있어요 지금? 당원들 많이 당대표직은. 만나시던데.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이재명 당대표직 그만둬야 되냐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당원에서 여기 와서 하려고? 경력직만 뽑으면 저도 민주당 대표 출신입니다. 새정치 같이 했죠. 새정치 그렇습니다. 민주연합. 그리고 저 윤석열 대통령 그 어제 생신이었잖아요. 예. 그 연대 보증인으로서 좀 생신 축하 덕담 하고 또 지지율 올라가고 있는데 또 당대표 나가실 거 아니에요. 좀 아부성 발언 해보세요. 성열이 형님은 선거 전에는 저랑 놀아주신다고 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문전박대하고 껴달라고 카톡 보냈는데 체리 따봉도 안 해줍니다. 관저 초청도 안 한대? 그렇습니다. 아직도? 서운하시겠다. 김기현을 왜 초대합니까? 이상입니다. 와, 자. 저 좀 불러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있잖아요. 아, 맞아. 지금 뭐 복당이 되네 안 되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청래 의원도 네. 아니 좀 사과해. 그럼 복당 오케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박지원의 복당에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박 교수님? 의미가 있죠. 어떤? 일단은 반윤석열을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은다. 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이제 황당한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언론에 안 나와도 좋아요. 그 유승민 의원도 안 만나고, 뭐 예를 들자면은 부산에 저기 가서 뭐 김무성 대표하고 저기 영도에 가서 회도 한 사람 먹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봐요. 정치는 그런 거라 봐요. 결국은 저기 안철수 그 대표의 그 손가락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말씀하셨잖아요. 손가락이 아니라 불타는 제 투지 때문에 당선이 된 겁니다. 이 손가락은 안전하시죠? 단호하게 손가락이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말씀드립니다. 이 정치라는 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주도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네. 늘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연대하고 또 합치려고 하는 그런 또 노력이 있어야지. 저는 그러냐 생각이 다른 사람과 연대해야 되거든요. 생각이 같으면 같이 있으면 되잖아.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다양한 사람을 안 만나잖아요. 자기 말 듣는 사람만 만나니까 비판받는 건데 똑같이 모든 지도자들은
내 생각은 분명하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예. 최소 공약수를 찾아내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략가가 좀 부재했다 그동안 이제 그런 지적들이 좀 부재가 아니고 없죠. 그러니까 부재했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사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설은 한 달, 한 6주? 한 5주 전부터 계속 스멀스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민주당이라는 방탄이라는 걸 또 이제 하나를 잊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제 전략가가 부재하기 때문에 박지원이라는 어떤 전략가를 또 영입한다는 측면에서 또 물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이제 해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적 박지원인데 이제 지금도 박지원이냐. 박지원보다도 못하니까. 아직도. 매부쇼 패널보다 못합니다 지금. 그러네. 이재호 부모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 김민규 학생. 네. 박지원 우리 고문 전 국정원장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 젊은 학생으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관심이 더 가고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박지원이? 어때요? 이러한 거에 어때? 박지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일단 제 친구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듣보잡이고. 저는 근데 이제 네.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둘쯤 있어요. 오. 안철수, 김한길. 왜? 이런 느낌이거든요. 안철수.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포지션이 저는 안철수, 김한길이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안철수 의원이랑 이 김한길 전 대표죠. 그분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흡수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나가던 국민의힘이 두 분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러면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주당도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박지원이라는 전 폭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을 안고 있을 때 과연 장기적으로 내후년에 있는 총선이나 아니면 이 다음에 정권 교체라는 명제를 가지고 싸울 때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판단하면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출마하고 싶어서 배지 달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당대표하거나 아니면 대선 나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그까지는 아닌가. 그까지는 아니에요? 그까지는 아닌가. 이제 네. 국회의원 한번 더 하고 싶다 이 하고 정도인 것 싶다고. 같은데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순혈주의를 택하면은 정치 네. 못하지 뭐. 정치 못하고 다. 폭탄은 늘 안고 살아야 돼요. 폭탄은 내가 안고 있다가 나한테서 터지면은 자폭하는 거고 상대 진영에 던지면은 좋은 무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늘 위험성 있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쓴소리하고 말도 많고 아이디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지 네. 받아 적기만 하는 사람 데리고 있으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 변호사님, 그 박지원 국정원장 민주당 복당은 확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저 촌철살이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박지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정치를 꼭 오래 했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저는 또 물러날 명분도 저는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오랜 세월 정말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뭐 문체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안 하신 게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최근에 와서는 이분이 국정원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정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또 다음에 출마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래. 저는 좀 맞지가 않는다고 그런 것 봅니다.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시선에서도 이제 뭐 다 제가 다 얘기하면 뭐 김종인, 뭐 이재호, 뭐 박지원 아니 이분들한테 언제까지 우리가 또 의존하는 정치를 해야 되느냐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이 여야의 지도자들이 예전에 그분들을 못 넘어서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들의 정치적인 활동 공간이 아직도 있는 것이 아니냐 참 씁쓸한 얘기를 감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물러나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물러나게 하시든지 뒤에서 강물이 밀어내야 되잖아요. 밀어내야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는 힘이 약하니까 그분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복당으로 감동을 준 사례는 2012년에 이인재 씨가 새누리당 복당했을 때 헤드라인이 그거였어요.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거 외에는 박지원 복당은 크게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새물결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그런 물결들을 밀어내는 측면에서는 네. 우리 저기 국바세나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국힘을 그렇게 할 뻔했는데 예. 역류했죠. 사실 역류하는 바람에 밀려났어. 저 정정하겠습니다. 저 반란군이 아니고요. 네. 의병입니다. 의병. 정정해주세요. 수도를 함락당한 것이지 우리가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의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월당과 왁자지껄 팀이 오늘 콜라보 해가지고 새롭게 선보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박지현 교수님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고요. 박영식 에디터님도 예, 좋습니다. 같이 해주시고요. 자, 우리 월요 월담 플러스 왁자지껄 오늘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